덕선아,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명공학과를 소개를 하는데 게스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고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쪽 고대분 파란색 티를 입고 오셨지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생명공학부 1사학번이고요. 그리고 저는 과에서는 아무런 직종을 맡고 있진 않은데 제가 그 애기는 동아리 연합회라고 저희가 동아리 연합회가 있어요, 고대에. 그래서 거기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연대 생명공학과 게스트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1, 3학번이고 지금 김현태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4학년이라서 지금 뭐 딱히 맡고 있는 건 없고 2년 전에 저희 생명시스템대학이라고 연세대학교에서 좀 소규모 단과대가 있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생명시스템대학 단과대 제 7대 학생회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2년 전에. 네. 자, 생명과학 1, 2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시 생명공학과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 하나, 둘, 셋. 저는 평소에 생명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다면 생명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대학에 와서 먼저 그 1년 동안은 그 생명과학 1, 2에 관련된 그 지식들을 저희가 배우거든요. 1차적으로 그냥 필수 과목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들은 후에 이제 2학년 때부터 들어가는 그 전공 수업들 같은 거를 다 들으면 괜찮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전공 수업들은 다 처음 접해보는 지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X를 들었어요. 그래서 따라가기 근데 힘들다였는데?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 저는 근데 일단 생명과학 2를 하고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주변에 또 안 한 친구들도 되게 많고 해요. 있고 해요.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친구들도 아까 말한 좀 1학년 때 아마 좀 필수 과목 이런 걸로 일반 생물학을 배우는데 그것만 좀 제대로 이수를 하면 뒤에 배우는 전공 과목들은 훨씬 남들이랑 똑같이 그걸 더 열심히 했으면 그보다 더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배웠는데 1학년만 조금 약간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딱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는 대학 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생명공학과에서는 수학 실력을 그다지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일단 저는 저희 학교의 그런 커리큘럼 상으로는 일단 수학이 좀 필요한 과목들이 몇 개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생물 통계학이라든지 뭐 유체역학 쪽 관련돼서 뭐 생물 전달 현상 이런 것도 아니면 물리화학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학 실력이 저는 엄청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만 할 줄 알면 되게 기초적인 지식만 있고 딱 고등학교 수학 정도만 할 줄 알고 미분적분 조금 할 줄 알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그건 또 1학년 때도 많이 배우고 하니까 해가지고 충분히 뭐 수학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수업 중에 수학을 요구하는 수업들이 그래도 한 10%는 있어가지고 저는 그다지 요구하지 않는다에서는 X를 든 건데 저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요구를 하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막 유전학이나 그러니까 멘델에서 그것부터 기초 돼가지고 점차 발전된 유전학 아니면 또 뭐 생물 통계학도 그쪽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막 물리랑 조금씩 연관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목들 자체들이 그렇게 수학을 조금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좀 다른 아까 힌트가 좀 달랐던 것 뿐이죠. 힌트가 그죠? 달랐던 거고. 생명공학과 공부는 암기를 많이 요한다. 하나, 둘, 셋. 암기요? 네. 근데 뭐 아무래도 다른 공대들에 비해서는 좀 더 외우는 것들이 많아요. 뭐 생물체 구성 요소를 세세하게 파고들면서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나 세포 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기작과 뭐 패스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외우고 해야 되고 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다 외워야 돼가지고 거의 다 외우는 과목이라고 보면 돼. 외워가지고 좀 쓰고. 뭔가 좀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먼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들을 다 하나하나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 기다란 게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 기다란 거를 명칭을 다 이미 선대에서도 다 명칭을 지어놨고, 그 다음에 맨날 발견할 때마다 그런 거 명칭들을 다 이렇게 지정하니까 그런 것들 외우는 게 어렵죠. 그러면은 생명공학이면은 제가 딱 들었을 때는 뭔가 이게 실험 수업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맞나요? 뭐 이런 거 OX가 아니고 그냥 실험 문제요? 그러니까 실험을 많이 실험. 하는지. 실험 수업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안 듣고 싶으면 진짜 안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많아가지고 네, 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대도 실험 수업 몇 개 있긴 있는 편이고 저도 아까 하신 대로 좀 연구원 쪽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수업을 듣긴 들었어요. 꽤 하면서 실험 수업 적당히 있는 편인데 그게 꼭 필수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실험 수업 많고 조별 과제가 많은지 저 이것도 궁금합니다. 뭐 조별 과제는 거의 없는 편이 근데 다른 과들에 비하면 네. 네, 뭐 가끔 근데 뭐 발표 수업이 있는 과목이 있는 경우는 한 두세 명에서 한 조 해가지고 한 짧은 PPT 발표를 하기도 해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조별 과제는 저는 발표 수업 빼고는 다 교양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공에서는 많이 해본 적 없다? 네. 자, 생명공학과는 공대 소속이다. 이게 맞는지. 네, 일단은 예전에는 좀 식품공학과 시절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생명공학과로 저희 과가 개명이 됐는데 한 7, 8년, 한 9년, 10년 전만 해도 공대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그때쯤부터 뭐 정부에서든지 뭐 좀 한창 생명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생명공학과랑 또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소속의 또 시스템 생물학과랑 생화학과가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공대에서 저희 생명공학과랑 이과대에서 두 과가 분리돼가지고 생명시스템대학이라고 따로 새로운 단과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해가지고 공과대 소속은 현재는 공과대 소속이 아니고 이제 어엿한 다른 생명대 생명시스템대학의 소속이고 거기서 좀 독자적으로 또는 또 다른 뭐 의대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연락하면서 연계하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그 생명 쪽 붐이 일어나서 나눠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공학 쪽이 원래 농대 쪽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게 농대였다가 점차적으로 생공 이렇게 되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랑 생명공학이랑 맨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그 맨날 막 이렇게 생명공학이라고 하면 그 생명과학대 이러면 근데 생명과학이랑은 다르다고 해서 맨날 왜 다른 게 뭐냐고 하면 1학년 때는 배우는 거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 생명과학 1, 2를 배우는데 2학년 때부터 생명과학 쪽은 그러니까 이론에 치중돼서 그런 이론 쪽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론을 더욱더 파고드는, 그러니까 막 새롭게 발견하고 이런 원리가 이런 게 적용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데, 생명공학은 그 원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인간한테 유익하게 돈으로 환산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 네,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는 그걸 발견을 하면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생명공학으로 저는 생명공학과면 저 딱 들어도 피트 많이 준비할 것 같아. 피트 준비하려고 간 애들도 많을 거야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오해인가요? 아니에요? 오해는 아니고 아까 전에 말했지만 네. 물론 편입을 준비하라라는 것처럼 미생물. 네, 과를 거의 과 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은 점차 학년이 높아질수록 적어지고 다들 피트나 미트 쪽으로 미트는 또 의대 편입이죠. 네, 저희도 한 20-30%는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잘 돼가지고 간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피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강점이 있고 배우는 것들이 하니까 아무래도 그걸 노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아닌 분들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공학과의 트렌드는 대학원 진학이다. 저부터 일단 많이들 하시는 편이고 물론 많이들 하신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사 4년을 공부하고서는 취직이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예를 들면 뭐 기공이나 전자
화생공은 되게 잘 되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보다는 생명공학과는 바로 4년 만에 취직하기는 좀 어려운 편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주로 석사까지 하고 좀 화장품 회사나 제약회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취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계속 연구도 해가지고 박사까지 따고 또 박사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뭐 남성분들은 군대를 박사까지 하면 군대를 좀 면제해주는 그런 전문 연구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까지 하는 친구도 되게 많고 아니면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석사 과정을 밟는다든지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대학원을 진학해서 취직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뽑는 인재상이 그 실험 같은 거를 원래부터 이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는데 연구원으로서 그게 잘 숙지가 안 돼 있는 대학교생들보단 대학원생들을 더욱더 선호하는 건 사실이라서 저희도 많이 가고 4년 생명공학과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